임진왜란 이후에, 자, 임진왜란이라는 건 우리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민중의식이 깨이고 이전에 유교적인 탁상공론에 휩싸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진 자들, 뭐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절이 바로 임난 이후가 됩니다. 그 이후에 허전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대강 감을 잡죠.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의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군사적인 여러 분야에 있어서 파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뭐 안 좋은 시대 상황, 안 좋은 국내 실정 때문에 뭐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쟁 후 국사를 돌보지 않고, 국사, 나라 일이죠.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관리를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비판 의식이 바탕이 되는 작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비판의 대상이 바로 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관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뭐 임진왜란 이후 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뭐 이전에 관리들은 모두 다 싸잡아서 한심했었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뭐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올바른 뜻을 가진 관리들의 목소리가 뭐 겉으로 나올 수 없는, 좀 억눌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리들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원익이라는 사람이요, 이 허전에 고공가에 대한 답가를 만들었어요. 고공답주인가라고요. 근데 허전이라는 인물하고 이원익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원익은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었던 사람이고 허전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허전에 대한 답가를 만들 정도라면 이 사람의 글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그 사회의 주목을 받았거나 인물이 주목을 받는 인물, 뭐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 뭐 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뭐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배경의 얘기였고요. 자, 어쨌거나 고공답주인가, 말 그대로죠. 고공과 고공에 대한 노래, 고공이 주인에게 답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고공, 머슴을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공 답주인가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판을 당한 머슴이 주인을 비판하는 혹은 변명하는 노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자가 어른종, 자기 자신, 그러니까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가 어른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종들을 나무라고 비판하고 혼내고 만화님, 주인 어른을 경계하는, 주인 어른에게도 충성스럽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의도,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어른종 자신은 사실 영의정, 높은 벌소리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신하들, 밑에 있는 종들은 다른 신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화님은, 주인님은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는 게 바로 고공답주인가입니다. 자, 기회가 되면 뭐 고공답주인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고공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주의사항, 핵심 요소인데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에서도 이렇게 어른종, 종, 만화님이 임금과 영의정, 신하, 이런 어떤 그 원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바탕에 깔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고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화자인 나, 주인은 임금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외적 접근을 한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머슴, 고공은 신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국사, 나랏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전체 문학, 고전 서사 문학에서 가전체 문학을 읽을 때 사물의 측면하고 그 실제 인간 사회에 빗대진 측면을 동시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고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슴과 주인의 입장, 집안의 일, 농사일을 그대로 나라로 확대해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비판하는 노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외적 접근과 내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집안일을 더 확대해서 나랏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들어갑시다. 집에 옷 밥을 얹고 들먹난,
자, 집에 옷 밥을 얹고, 얹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쳐놓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쳐놓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여기서 누구의 집을 얘기하냐면 머슴의 집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머슴들이 그 자신들의 집에 옷과 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이런 뜻이에요. 들먹는다는 건 얻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얻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 외적 접근하는 걸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외적 접근과 내적 접근, 그러니까 이 자체의 해석과 시대 상황의 해석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얻어먹는 저 머슴들아. 누구라 그랬죠? 머슴들은 바로 신하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하들아. 자, 집에 그러니까 신하라고 하면 관리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집에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것을 얻어요. 자, 그러면 신하된 입장에서 국사를 돌보고 뭐 그거에 대한 녹봉을 얻는 것,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급료를 타는 것, 봉급을 타는 것, 뭐 봉급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그런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집 기별을, 우리 집의 소식을, 기별이라고 하면 소식일 텐데 여기서는 내력을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내용상 더욱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 내력을 아느냐? 그렇다면 이 집은 당연히 또 확대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즉 조선이 되겠죠.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집의 내력, 우리 집안의 내력, 우리나라의 내력, 우리나라의 역사를 안 한다, 뭘 안 한다? 난다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의문형이죠. 아느냐, 모르느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겠죠.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일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삿꼬면서 자, 대충 예측이 되죠. 그렇죠. 새끼를 꼬면서 니라리라, 새끼를 꼬면서 말한다. 처음에 한 어버이는 할아버지, 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조상. 근데 여기서 이 조상은 또 외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집이 나라라고 봤을 때 이 조선의 옛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성계, 태조 이성계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자, 하나버이 옛날의 조상들의 사롬살이라는 건 살림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살림살이 하려 할지. 그렇다면 또 나라로 확대해 볼까요? 그렇죠. 나라를 건국하여 그 나란 일을 도모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인자한 마음을 많이 쓰시니 할아버지가 태조 이성계가 사람이 절로 모다 사람들이 저절로 모다는 뭘까요? 모여서 저절로 모여들어. 그죠?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그 뜻을 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혹은 이 나라의 할아버지, 이 집안의 할아버지가 여기다 집 짓고 땅을 개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워낙에 인자하고 덕이 많은 분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길 원했다. 이런 뜻이겠죠. 풀 뻗고 풀을 뭐 어떻게 뻗어? 무슨 신입니까? 요거는 풀을 베고 잘라내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풀을 잘라야만 농토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큰 집 말 그대로 집이지만 외적 접근하면 뭐죠? 큰 나라, 계속해서 큰 나라를 건국할 때 서리, 보십, 장기, 자, 서리, 보습, 장기 이것들은 쟁기,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 하는 소가 되겠죠. 전답을 기경하니 전 밭과 답, 논을 물술자 있으니까 물을 댄 밭이니까 논이겠죠. 자, 밭과 논을 기경하니 자, 가는 것을 경작하는 것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간. 그러니까 뭐예요? 농토가 없는 곳에다가 농토를 만들어서 경작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오려는 텃밭이 자, 오려는 텃밭. 오려는이라는 것은 일찍 추수할 수 있는 벼를 얘기하고요.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자, 여기서 여들의 가리로다. 8일 동안 갈 만큼의 논과 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경작지를 일구었다. 즉 나라의 규모가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조선의 팔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외적 접근이죠, 역시. 자, 자손에 전개하여 전하고 계승하여 한자들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주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전승하고 계승하고 그 말입니다. 이어서 자자손손이 그것을 이어받아 그 농토 그 집을 이어받아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냐 그 논밭 농토도 기름지거니와 그게 뭐예요? 나라의 입장으로 치면은 나라가 풍요로운 그렇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죠. 고공도 근검토라 이거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내력을 보면 고공이 뭐야? 근면 검소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진 괜찮았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좀 망가졌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집안의 내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력을 얘기하는데 인심을 베풀어서 큰 집을 지어냈을 때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토라. 이거 그냥 연결하면 이 전체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큰 집을 지어냈을 때 풍요로웠으며 그리고 근검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집에 옷과 밥을 그대로 그냥 제쳐놓고 밖에 나와서 얻어먹는 저 머스마. 우리 집의 내력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비 오는 날 일이 없으니까 새끼를 꼬면서 이야기를 해줄게. 처음에 우리 조상께서 이 살림살이를 하려고 할 때에 인자한 마음을 많이 쓰시니까 사람들이 절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풀을 베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었지. 서리와 보습, 쟁기, 소 이런 도구와 짐승으로 밭과 논을 개간하니 그 일찍 베는 벼, 그 다음에 텃밭, 여들의 가리 큰 경작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다. 자자손손 그 농토와 집안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내려왔으니 논밭도 좋았으며 풍요로웠으며 혹은 기름졌으며 그죠? 고공도 근검토라 그 머슴들도 모두 근검한 그런 집안이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집안의 내력에 대한 얘기였어요. 인정을 베풀어서 집안을 만들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풍요로웠으며 모든 머슴들 모든 사람들이 근검한 삶을 사는 그런 집안이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긍정적인 과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마다 여름지요. 저희마다라는 건 그냥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각자 모두들 각자 큰 농토를 만들었으니까 그 농토를 각자 맡은 사람들이 여름지어. 이건 뭐예요? 농사지어. 전에도 얘기했었죠. 여름이라 그러면 열매, 농사. 여름 짓는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가멸사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앞에 작품들 공부하면서 풍요롭게 살던 것을. 자, 저희마다 농사를 지어서 각자 열심히 일해서 풍요롭게 살았던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요즘에 이렇게 넘어가죠. 요사이. 자, 요즘의 고공들은 자, 지금 이제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요사이 고공들, 요즘의 고공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햄이 어이 아주 없어. 햄이라는 건 헤아림이죠. 헤아림이니까 여기서 그냥 쉽게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머리가 비었다. 한심하다. 도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이 아주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문의 인간들이어서 밥사발 큰나 작으나 밥사발 자신의 이익이 큰지 작은지 내가 녹봉을 쟤보다 많이 받았나 올해는 더 받나 맨날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동옷이 좋고 지나 동옷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거는 남자들이 입는 저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성들이 입는 저고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좋은지 지나 나쁜지 좋고 지나 좋은지 나쁜지 마음을 다투는 듯 그 마음을 써서 다툽니다. 내 돈이 더 많아 네 돈이 더 많아 이래선 안 돼 내 옷이 더 좋아 네 옷이 좋아 즉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지나 이건 결국 뭐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투는 듯 호슈를 시원한 듯 호슈라는 건 이건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벼슬아치 중에 좀 높은 사람 그를 뭐 시샘을 한다라든가 혹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서열이 있는데 왜 쟤는 우리의 리더는 나를 이렇게 좀 잘 봐줘가지고 말이야 먹을 거 좀 많이 해주지 왜 저럴까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임금까지도
혹은 그 주인까지도 시샘하는 거죠. 시샘을 하는 듯 무산님 감디라 무슨 일이 감겨들어 그러니까 무슨 일에 말려들어서 그러니까 당파 싸움 뭐 여러 번의 사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여간 이쪽 집단과 저쪽 집단이 별 말도 안 되는 것 몇 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치에 맞느냐 법도에 맞느냐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다는 둥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근데 사실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의 세력 다툼이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요번에 저쪽을 눌러보겠다 이런 의도가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당파 싸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쪽 이렇게 팔을 나누어 가지고 뭐 학통을 달리하면서 서로 정계에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뭐 바람직한 정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은 개인의 이득이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재산이든 간에 개인의 이득에 의해서 싸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에 감겨들어서 무슨 일에 도대체 휩쓸려서 흘깃 하나 산다. 흘깃 의태어죠. 그러니까 흘깃 누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저쪽 파는 저쪽 파가 더 가져가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요거 있죠. 그러니까 시샘한다. 서로 다투고 싸운다. 즉 반목과 질시의 눈빛. 반목하고 질시한다. 질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서로 그냥 쳐다보는데 시기의 눈으로 대립의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네 일 아니고 너희들이 일을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오니. 자, 시절조차 사나오니라는 건 농사일로 따진다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라 안의 정세가 안정되었지 않은 상태. 왜? 임진왜란 이유니까요. 그런 걸 의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내 세간이 풀어지게 돼야 하는데 나의 세간살이 즉 살림살이가 풀어지게 어떻게? 사라지게 그러니까 없어지게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혹은 줄게 되었는데 자, 엊그저께 과거의 화강도 이거 누굴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임진왜란 외놈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외놈들에 의해서 가산이 탕진하니 집안의 재산들을 모두 다 빼앗기고 다 사라졌으니 집 하나 불타붙고 집이 불타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크나큰 세상의 일을 어찌 이루려고 하느냐. 자, 세상의 일. 요거는 세상의 일이라기보다는 세간살이. 그렇죠? 살림살이를 자, 새로운 이제 살림살이가 다 그냥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일으켜야 되죠. 그 새살림 여기다 크나큰이라고 한 건 내적으로 보면 그냥 큰 집, 그렇죠? 큰 규모의 가문이라는 뜻이겠지만 외적으로 보면 큰 나라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시 어찌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이 한심한 녀석들아. 김가희가 김씨씨 고공들아 새 마음을 먹었으라. 자, 새 마음을 먹어라. 요게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사이 고공들의 작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시절조차 너희들이 일 아니고 여기까지가 이제 고공들의 현실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너희들이 각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 그것과 대립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대립되는 너희들의 모습, 작태. 그 다음에 현실, 그 다음에 각성, 촉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각자 여름 농사를 지어 풍성하게 살았었는데 요즘의 머슴들은 어찌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 밥사발이 큰지 작은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좋은지 나쁜지 마음을 다투는 듯 또 그 우두머리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에 감겨들었는지 무슨 일에 말려들었는지 흘끼들끼하면서 즉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일은 아니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때는 또 시절이 좋지 않으니 나라 안 집안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흉년이 들었으니
가뜩이나 내 집안 살림살이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엊그저께는 강도가 들어서 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이 불타고 먹을 것도 없어 이런 상황인데 말이다.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일을 너희들이 어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냐. 김씨야 이씨야 이 고공들 한심한 녀석들아 제발 새로운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 좀 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즘 머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각성촉구. 자,